9월 26일 KB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상황 및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중국발 호재에도 밸류업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난 화요일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민은행이 정책금리와 지준율 인하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성장 기대감을 높이며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국내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과 의료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밸류업 지수 편입 제외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 실망 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 편입 여부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차익 실현 욕구가 작용한 편입 종목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금융주는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반도체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중소형주 다수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시현했으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유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후반 하락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피로감을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GDP와 PCE, 파월 연설 등 주 후반 몰려있는 주요 지표와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됐는데 시장을 이끌어갈 상승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한 엔비디아 강세도 지수를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71만 6천 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9.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과 유가 하락 등의 주요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GDP와 PCE 등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고 달러는 중국 부양책 발표에 따른 위험 선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재개에 급락했고 7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론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여팡 우려 완화 및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밸류업 실망 매물로 장 후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투세 불확실성도 꾸준한 투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통화정책 관련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입장 속에 오늘 밤 미국 GDP와 파월 연설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식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 자료는 증시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날 9월 25일에 국내 증시가 갑작스레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배경이 어떤 것들인지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고민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불확실성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어서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중입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방산주를 중장기적으로 선호해 왔었는데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후보들도 각각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시대는 계속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대응 전략은 방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금투세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24일에 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지만 9월 25일에 약 1개월간의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금투세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결정이 나지 않은 데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11월입니다. 11월에 통상 국회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 뉴스를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유예가 좀 더 가시화될 경우에 코스닥 시장을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및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업종인데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살짝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점점 마무리 국면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삼성전자의 PBR 데이터인데 삼성전자 PBR이 1.0배 이하였던 사례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1.0배에 근접하거나 또는 하회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약 40에서 60 영업일 가는 상승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유사한 시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한 11월쯤부터는 더 의미 있게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국 증시의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9월 24일에 중국에서 지지율 인하를 시사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9월 25일에는 장중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낙폭 과대 측면에서는 소재 산업재를 볼 수 있고 또 소비재 같은 경우는 단지 중국의 소재뿐만 아니라 특히 화장품은 미국향 수출도 다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증시 하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중동 불확실성 재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이제 방산주로 대응해야 된다. 또 이제 금투세 결정 지연에 대해서는 4분기 코스닥 시장을 선호를 한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및 10월 초 삼성전자 시작 발표 관련된 주가의 어떤 숨고르기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10월보다는 11월을 좀 기대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증시 상승폭 축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하인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 자료는 얼마 전에 나온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어떤 함의점이 있고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본 자료이고요. 일단 밸류업 지수에서 종목을 뽑는 기준, 거래소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읽을 수 있는 이 거래소가 생각하는 밸류업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여부만 고려했고 ROE에 대해서는 이제 상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주주 환원을 높일 여지가 있는 기업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에는 자사주를 포함을 했는데 자사주는 소각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보통 많은 경우에 자사주가 자금 조달이나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진정한 주주 환원으로서의 자사주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BR이 낮은 종목들은 오히려 배제를 시키는 방식은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지수에 포함되고 싶으면 주가 관리에도 힘써라. 그래서 PBR을 높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종목이 많습니다. 67개가 코스피고 100개 중에 33개가 코스닥인데 이런 점은 아무래도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서 소외됐던 코스닥 수급 활성화도 함께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선물 상품도 출시를 하면서 실제 벤치마크로 해징이 가능한 벤치마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에는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기 때문에 특례로 편입이 된 기업들도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이런 공시 이행 여부가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공시를 했기 때문에 특례로 들어간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지수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까 이런 부분들을 정기 변경에 반영을 해가면서 룰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의 투자 전략에 대한 함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예고는 공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공시하지 않아서 지수에 들지 못한 밸류업 위지가 있지만 밸류업 지수 밖의 종목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21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거래소가 제시할 지수 편입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편입을 위해서 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경쟁적으로 드러내고 또 투자자들과 소통할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그 소통의 시점은 3분기 실적 시즌 또는 내년 초 주주총회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있을 정기 변경 역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미리 고민을 해보자면은 편출입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보는 전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코스피 200의 사례를 분석해보면은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편입 전에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았고 편출 종목은 편출 전에 하락하고 편출 후에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볼 부분은 6월 달에는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 경우의 수가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밸류업 의지를 공시했지만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좀 파악을 해보면은 금융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퀀트 자료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과정을 미루어서 거래소가 생각하는 밸류업의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 보았고, 특히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예고는 공시를 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던 이른바 밸류업 의지가 있는 밸류업 지수 박 종목 21개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은 편입을 위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저하는 의지를 경쟁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있고, 그 중에서도 미편입 금융주의 단기 주가 하락을 기회로 판단한다는 김민규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S건설입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네, GS건설의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 매각 진행 관련한 코멘트 자료입니다. GS건설이 100%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라는 회사를 매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 9월 19일에 스페인 현지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대형 유럽 기업들인 아쿠아리아, 수처리 기업인 비올리아 등이 GS이니마 인수를 위해서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기사에서 언급되는 GS이니마의 가치는 1빌리언 유로, 하나로 1.5조 원 이상으로 저희 KB증권에서 지난 1월 25일에 추정한 기업 가치 1.6조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전혀 진행 과정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수면 위로 이 진행 과정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난 7월 입찰자들 난바인딩 오퍼가 제출되고 9월 중 바인딩 오퍼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기사에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글로벌 기업들이나 펀드들이 관심을 가지는 딜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글로벌 수처리 산업의 역사는 거의 M&A 역사이고 인허가와 운영권 획득이 중요한데 이건 신규로 취득하기는 어렵고 M&A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GS이니마가 GS건설 주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매각 가격이 구체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던 이 회사의 가치가 뚜렷하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회사가 턴어라운드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순차입금이 3조나 돼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차입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이 구체화되면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턴어라운드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GS건설의 GS이니마 매각 관련 뉴스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기사에서 언급되는 GS 이니마의 가치가 한화 1.5조 원 이상으로 KB증권에서 지난 1월에 발간한 자료 1.6조 원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GS 이니마 매각이 진행됐을 때 1조 원대의 현금이 유입된다면 시장에서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실적 턴어라운드에 집중될 것이라는 장문준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한재현 위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지훈입니다. 에이프로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높은 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퍼퓨전 방식을 통해서 CDMO 사업 본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리터에서 2500리터 규모의 배양기를 4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배양액은 연간 40만 리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CDMO 업황의 업사이클이 2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약의 특허 만료로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종류가 늘어날 것이고요. 미국 IRA의 영향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신규 임상 건수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의 블록버스터화 등 전방 산업에 내재된 성장 동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CDMO 산업은 전방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누릴 공산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이프로젠은 한화 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캐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캐파에는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생물보안법의 등장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에이프로젠의 캐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에이프로젠은 과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GS07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일본 기업에 납품했던 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캐파와 생산 레퍼런스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CDMO 업황 업사이클 진입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CDMO 업황과는 별개로 수주 관련 타임라인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꾸준한 트래킹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DMO 업황의 업사이클이 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수 있고, 생물보안법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에이프로젠의 캐파가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수주 관련 타임라인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트래킹이 필요하다는 한재윤 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IPO 브리프 인스피언 그리고 에브리봇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한유건 위원입니다. 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피어는 기업용 IT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그 SAP EAI 구축과 그 컨설팅 사업, 그리고 보안 솔루션 판매, 그리고 EDI 서비스 사업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SI 업체들을 통해서 약 230여 곳 이상의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SAP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별로의 이제 매출 비중은 LG CNS가 24.4%, K사인이 12.4% 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SAP 솔루션 구축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운영이나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특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 70억,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 비중은 컨설팅 비중과 보안 솔루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국내 EIA 솔루션 시장에 어떤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공공기관의 물량을 선점한다던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공모기업 말씀드리면은 상하단 밴드는 8,000원에서 만원, 예상 시가총액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모 자금의 대부분은 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바로 에브리봇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AI 모빌리티, 하이코어에 대한 지분을
올해 5월에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이제 기대됩니다. 글로벌 전동 휠체어 시장 규모가 약 11조 원, 국내 시장은 약 3천억 규모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시범 운영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대량 양산을 위한 팩토리 생산 라인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양산이 이제 준비될 경우에 이제 보급형 제품 라인업의 확대가 가능하고 원가율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증 서비스 연내 마무리 이후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공공기관 등 주요 거점으로 서비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로봇 부분은 상반기 경기 침체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1인 가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소 로봇의 시장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제품 두 개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 포인트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제어 기술과 실시간 공간 정보 인식에 대한 어떤 매핑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고도화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물 인식부터 상황 인지까지 가능한 광범위한 솔루션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 신제품 출시와 하이코어의 어떤 생산 본격화에 따른 매출 성장은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중호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하반기 매출 성장 둔화 우려가 있지만 저희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장기 ROE 제고가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장기 이익 성장성이나 시장 점유율 등 다방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할 시에는 상대 주가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어도비의 12개월선 ROE 같은 경우에는 53.6%로 주주환원 확대와 이익 성장에 힘입어서 상승세에 있고요. 그리고 IT 산업이나 동종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 25억 달러를 실행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도 산업이나 시장 그리고 주요 기업 평균 대비해선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회계연도 24년도 3분기 올해 6월에서 8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출액과 주당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반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억 달러 증가했고, 수주잔고도 15.4% 증가했습니다. 일단 AI 투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46.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유지 중이고요.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은 단기 매출 성장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이제 4분기 9월에서 11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여전히 AI 도입과 높은 점유율에 기반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한 AI 수익화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AI 기능 도입을 통한 가격 인상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주 잔고가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저희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AI 서비스 확대로 어도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유중호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